내분비계 근화 물질입니다. 자, 대표적인 내분비계 근화 물질 중 하나는 TBT입니다. TBT는 지난번에 주석할 때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TB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주석이 있고요. 주석에 이렇게 C가 4개입니다. 여기에 H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H가 있고 여기도 H가 있고 그러니까 C가 한 개 있으면 메탄, 2개면 에탄, 3개면 프로판, 하나, 둘, 셋, 4개가 되면 부탄이 됩니다. 부탄에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틸이 되고 이 부틸이 한 개, 2개, 3개가 있어서 트리부틸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 3개, 부틸, 그 다음에 이게 틴이 있어서 부틸, 틴이 됩니다. 그래서 TBT가 됩니다. TBT. 알았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유기주석 화학물의 대표적인 오염물질입니다. 물론 뭐 다른 종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TBT만 알면 됩니다. TBT는. 자, 이런 TBT가 있는데 이 TBT가 대표적인 내분비계 근화 물질입니다. 이게 만약에 고둥, 우리가 먹는 충활고둥 뭐 그런 거 있죠. 그럼 고둥류에 축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이거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축축되어지면은 이거 보십시오. 바닷물에서의 주석의 농도입니다. 농도가 나노그램 퍼리트예요. 나노그램 퍼리트. 1리터에 10의 마이너스 9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양이 한 1에서 한 2, 3, 4 요 정도만 돼도 렐러티브 페니스 사이즈니까 상대적인 페니스 수컷 시키죠, 그죠? 크기가 이 말은 뭐냐? 일반적인 수컷의 크기가 있는데 수컷의 페니스 크기가 뭐 1mm인가 2mm가 있습니다. 이 총알고등 같은 경우는. 근데 암컷에서 생겨요. 이것은 암컷 총알고등에 알고 봤더니 암컷인데도 불구하고 페니스 같이 생긴 게 성장하더라. 근데 그게 TBT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을 하더라. 이렇게 뭐 거의 60%까지 성장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게 나팔관, 암컷의 생식기관인 나팔관을 막아가지고 나팔관으로부터 알이 밖으로 못 나들어가는 겁니다. 못 나오도록. 어찌 되느냐?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저밖에 수컷은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열심히 스펌을 막 뿜어내고 있는데 암컷은 이러한 생식기관이 자라나면서 나팔관을 막아가지고 알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당연히 수정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끝내는 그 지역에서 TBT로 이렇게 오염된 지역에서는 총알균이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고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쉽게 말해서 뭐죠? 암컷이 암컷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수컷이 수컷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그런 게 바로 다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 그죠? 그런데 그것을 교란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TBT다. 그래서 흔히는 불임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여성인데 남성화되는 거. 그죠? 이것도 보면 있죠. 그죠? 어떤 여성은 남자가 데려가고 어떤 남자는 그냥 호르몬 주사가 나서 여성이 데려간다. 그게 뭐죠? 근데는 호르몬 주사가 맞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남자인데 여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 몸이 알아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끝내 다른 조직들까지도 여성화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머슬인데 이 여자도 보면 처음에는 완벽한 여성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여성인데 이 여성은 끝내는 본인은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멋진 근육을 갖게 되고 당연하게 아마 호르몬 주사에게 맞았겠죠. 그죠? 맞아서 나는 남성화가 되겠다. 그러면 호르몬 주사 맞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위주로 들어가는 거죠. 호르몬이. 특히 남성 호르몬 인위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남성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총알고동
총알 고등의 암컷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인위적으로 절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데 바다 물속에 유기주석 화합물이라는 내분비계 결합 물질이 있고 그것을 체내에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축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남성적, 아까 같은 경우는 총알고등은 수컷이 가지고 있는 페니스를 갖다가 본인이 가지게 됩니다. 그게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끝내는 나팔관을 막아서 불임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점점 남성이 됩니다. 근육이 보이죠? 웬만한 남성보다도 더 젊습니다. 근데 끝내는 문제는 뭐냐? 끝내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남자들도 이게 뭐 운동 열심히 군대 갔다 와서 운동 열심히 하면 식스팩도 생겨 그러는데 그거 운동 안 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죠? 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운동 안 하니까 끝내는 그것은 다 근육은 다 빠져나가고 문제는 남성 호르몬을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벌써 다른 곳이 남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얼굴이 완전히 남성화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끝내는 뭐 수염도 나고 남성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그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뭐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가면은 여자인데 실제로는 남자, 그죠? 남자가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여성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전에 찾으면 많이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내분비 결합 물질로서 에스트로겐, 이게 바로 이 에스트로겐은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죠, 그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이것을 많이 남자가 이것을 많이 맞으면 여성화되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머슬이 돼서 남성화됐느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여성이 남성화된다, 남성이 여성화된다는 말은 뭐냐?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교란시켜서 다른 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거죠. 보통 포유동물은 언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느냐?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결정됩니다. XX냐 XY냐. 그러니까 포유동물은 결정됐어요. 태어날 때. 물론 뭐 중간에 약간 좀 성정체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유전적으로 대부분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 특히 보면 이렇게 있네요. 개체들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게 되면은 유전적인 성, 분명히 암컷이다 혹은 수컷이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암컷으로 된다. 특히 예를 들어서 물고기나 거북 이런 것들은 완전히 뭐 이 한 집단에 수컷이 한 마리인가 암컷이 한 마리인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 한 마리의 성이 죽으면은 다른 수컷이 암컷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암컷에서 수컷으로 필요에 의해서 딱 바뀔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도에 따라서 부화할 때의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높으면 혹은 낮으면 뭐 암컷 혹은 수컷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 자, 그리고 또한 살충제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살충제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살충제들도 이렇게 내분비계 결합 물질로서 작용을 한다. 여기 보시면 DDT와 연료디오진 살충제 디코폴이 되어 있는데 디코폴이라고 하는 것은 DDT가 워낙 독성이 강해서 이거 대신에 만들어지는 게 디코폴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디코폴의 구조는 이게 지금 DDT, DDD, DDE 구조가 여기서 이게 H로 바뀌었습니다. CL이 H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거랑 여기에 있는 H가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없어지는 거. 이중결합이 생겼죠. 그죠? 이것은 뭐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 이 위치에 원래는 여기에 H가 있는데 H에 O만 하나 붙었습니다. OH. 이것만 나와요. 이것은 디코폴입니다. 디코폴. 구조가 아주 비슷하죠. 그죠?
자, 이런 게 있는데, 디코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을 일으키느냐. 밑에 보시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역에, 여기 보면, 아포카 호수에 디코폴 이러한 살충제가 유출되어서 오염됐답니다. 오염됐더니, 그 다음에는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낚시어. 그러니까는 우리 통영만 하더라도 어선업도 많이 하지만 낚싯배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조사들이 와가지고 낚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쪽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낚시업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물고기가 안 잡혔다 이 말이죠. 물고기가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느냐? 알고 봤더니 디코폴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없어지더라. 뿐만 아니라 미국산 악어의 개체수도 감소하죠. 실제로 이 악어의 그 개체수가 왜 감소했느냐? 죽었느냐? 죽었다기보다는 보시면 7년이 지난 다음에도 악어가 알이 있는데 알이 75% 알을 낳았어요. 이 악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수정이 되어서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는데 75%가 부화되지 않았다. 보통은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5% 정도가 부화되지 않는데 5%. 무슨 말이죠? 95%가 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75%가 부화하지 않았다. 단지 25%만 부화했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아까 말한 책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아포카호수입니다. 아포카호수에 유기염속의 organochloride pesticide, 유기염속의 탄화수소 암 살충제, 디코폴, DDT 이런 겁니다. 그게 엘리게이터, 미국산 악어입니다. 악어의 개체수가 아까 사고가 난 게 1980년이라고 했죠. 그죠? 80년대에 악어 개체수가 10,000마리까지 있었는데 이게 뚝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여기 보면 지저드 쉐드 하비스트 비긴이 보니까 이때부터 뭔가 개체수 증가시키는 무슨 사업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증가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소하는 게 보이죠. 그죠? 이 영향이 뭐냐? 바로 디코폴이라고 하는 살충제의 영향이다. 즉 살충제가 이 악어의 부화 능력, 수정은 되어서 알은 있는데 그 알이 부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란을 일으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분비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볼까요? 75%가 부화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똑같은 지역입니다. 아포카. 이거. 다른 지역을 보면 80%.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의 다른 7개. 플로리다에 호수가 많이 있는데 다른 7개 지역은 이 정도. 그런데 이 지역, 이 아포카 지역은 이렇게 낮더라. 특히 여기는 보세요. 20%, 15%, 한 5%까지 떨어진대요. 심할 때는. 그러다가 조금씩 증가. 이게 또 감소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평균보다는 훨씬 더 낮다. 즉,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서 악어의 알이 끝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75%가 부화되지 않았고 그나마 부화된 것도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개체로 태어나더라. 특히 수컷자수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수컷이 태어났다. 수컷의 90%는 어떻게 되느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아까 말했죠. 남성 호르몬, 남자의 정수에서 나오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더라. 제대로 된 형태는 외관은 수컷인데 수컷으로서 대표적인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악어들이 DDT나 디코폴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해산물인 DDE를 갖고 있었는데 얼마냐? 농도가 0.1밖에 안 돼요. 높진 않아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성 효과, 죽이지는 않더라도 내 분비계를 교란시켜서 부화를 못하도록 하는, 서로 부화가 되더라도 내 분비계가 교란되어서 수컷의 경우에는 아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런 남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남성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남성성. 또 여기 보시면 하수 속에는 또 에스트로겐 역할을, 이게 지금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내분비계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확정이 있다. 얘가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여기도 라곤입니다. 라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닷물이 빠져나가는데 좀 둘러싸여져 있어서 바닷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에 뭐 하수가 유입된다, 어떤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곳이죠. 그죠?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숫송어, 송어는 송어인데 수컷입니다. 수컷인데 이 체내에는 뭐가 있느냐 조사해봤더니 비탈로제닌이라고 하는 암컷 단백질입니다. R의 노른자 단백질인데 이것은 암컷에 주로 나타나는 단백질입니다. 수컷에는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컷인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수컷의 간에서 비탈로제닌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여기 보시면 숫송어들은 수컷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수에 3주 노출했더니 보통 존재하는 노른자 단백질의 10,000배까지. 평상시에는 진짜 조금만 있어야 돼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10,000배까지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 수컷인데도 불구하고 이 농도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완전히 성숙한 암컷에서 검출되어지는 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컷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탈로제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암컷만큼, 성숙한 암컷만큼이나 가지고 있더라. 이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 이 점선이 뭐냐? 암컷에 존재하는 비탈로제닌의 양입니다. 암컷에 존재하는 비탈로제닌의 양. 그런데 이 시료들은 전부 다 수컷입니다. 수컷인데 깨끗한 지역, 컨트롤 사이트니까 깨끗한 지역에서는 이 비탈로제닌이라고 하는 양이 0.01에서 1, 이 정도 수준이에요. 0.01에서 1. 그런데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는 수컷에서 이 비탈로제닌의 농도를 쟀더니 그 값이 얼마냐? 10, 1000, 심지어는 10,000, 100,000. 봐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의 암컷이 가지고 있는 비탈로제닌의 양만큼 수컷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수컷이 벌써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어떤 작용을 받아가지고 비탈로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떠한 화학물질이 수컷 송어한테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분비가 교란되어져 가지고 수컷이면은 이러한 물질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분비계가 교란되어져서 이러한 물질을 많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도 보면 똑같이 하고에서 시간은 가상입니다. 이 가상인데, 그죠?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94%가 혈청에 비탈로제닌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수컷일 거예요. 수컷인데 94%나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낮은 양을 가져야 되는데 비탈로제닌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것은 고환, 남성 성식기죠. 그죠? 이 가장의 고환의 형태도 이상하고 정액 생산도 변화가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나왔더니 산업 배출수나 하수 유입이 없는 깨끗한 지역에서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게 그림 6-12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의 영향이 바로 뭐냐면, 이 퍼센트가 있죠. 100%. 이게 바로 뭐냐? 암컷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비탈로제닌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S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지역, 깨끗한 지역에 살고 있는 수컷은 요 정도, 요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오염된 지역 T1, T2, T3 오염된 지역에서 잡힌 이 가자미 수컷에서는 S의 비탈로제닌의 양은 거의 뭐 아무것도 똑같더라, 똑같거나 약간 같은 정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하수 속에는 이 수컷 가자미로 하여금 내분비 교란 물질에 의해서 전혀 필요 없는 비탈로제닌이라고 하는 암컷이 많이 가지고 있는 비탈로제닌이라는 것까지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내분비계가 교란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문절망둥이라는 물고가 있는데 이것은 생산,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미를 해서 수종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화가 되는 그런 게 안 되더라. 여기 보시면 실제로 여기 뭐 플로리다 팬더라는 동물도 있네요. 이런 동물들도 끝내는 여성화가 되는 것 같더라. 예, 수컷들도 조사해봤더니 이게 정자 생산도 작고 생산되는 정자도 비정상적이더라. 실제 이런 게 사람한테도 봅니다. 지금 예전에 비하면 사람들도 보면은 점점 불임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임신을 못한다는 건데 그 원인이 남자한테도 있을 수 있죠, 당연하게. 그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보다도 남자한테도 뭔가 이렇게 정액의 생산이라든지 정자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팬더인데 팬더도 정자가 비정상적이다. 철갑상어도 번식의 장애를 갖고 있더라. 선진국에서 국민의 수정 능력이 감소하더라. 정자 수가 감소하더라. 그런 것들 다 어디서 넣냐 알고 봤더니 음료수나 사료, 뭐 펠릿, 슬러지, 플라스틱 튜브 이런 곳에서 보면 진짜 다양한 종류의 뭔가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런 물질들이 노출된 가능성일 수도 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연구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또 다시 비탈로제닌입니다. 비탈로제닌. 여기 보시면 논일, 페닐, DDT, 옥틸페닐, 아르토 이 전부 다 이것들 이 물질들이 이 5개가 전부 다 내분비 교란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이런 물질들을 노출을 했더니 비탈로제닌이 한 요만큼 했는데 이것들을 동시에 노출한 겁니다. 똑같은 농도로. 알았죠? 이것을 노출 실험을 하고 났을 때는 각각 했을 때는 요만큼이 부과가 보였는데 이것을 뭉텅이로 묶어가지고 믹스를 시켜서 노출했더니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 늘어나죠.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개체에 대해서 오염물질 농도를 재수하면 농도가 아주 낮아요. 낮아서 이 정도 농도라면 별 영향이 없을 거야. 이 정도 농도라면 별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는 사실은 아주 낮은 농도이긴 하지만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아주 많이 우리 몸속에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각으로는 영향을 안 일으킬 수 있겠지만 혼합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도록이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을 체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컵라면. 컵라면에 뜨거운 물 넣고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컵라면 그 자체도 보면 그 안에 재질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컵라면 집에서 먹을 때는 밖에서는 그냥 먹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컵라면 먹을 때 항상 저는 밥그릇에 넣고 뜨거운 물 붓고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사실 이 끓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알죠?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커피 넣고 한 5분 지나보세요. 아니면 스티로폴 그런 곳에다 뜨거운 물 넣고 지나면 흐물흐물해지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 말이 뭐죠? 흐물흐물해졌다는 말은 뭐냐? 본래의 성질을 잃었다. 왜 본래의 성질을 잃었느냐? 뭔가 뜨거운 물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경우 줄되어지거나 그래서 그게 그런 물질들 중에 이제 내분비계 그런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국가에서는 일단 그런 내분비계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벌써 사용을 많이 못하도록 생산량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표적인 예는 거죠. 알킬페놀 에석실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 알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앞에 알킬이라고 하는 것은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하듯이 여기는 지금 논일입니다.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가 있고 페닐이 있고 여기에 이런 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에석실레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세척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세척제로 많이 사용해요. 이거라든지 세척제로 쓰면 이것이 분리되어져 가지고 논일페닐이 만들어집니다. 논일페닐, MP. 이것들이 내분비 결혼물질의 대표적인.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세탁소라든지 그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40년대에는 이것이 하수에 많이 존재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성이 크고 생물이 농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내는 이것을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 마라. 최대한 아무튼 이러한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여러 종류의 내분비계 그런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본인이 이런 환경 관련 기사가 있으면 좀 읽어보고 스스로 좀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